네, 매주 월요일 이분과 함께 저희 한 주간의 주간 전략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략 시간 돌입을 해볼 텐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일본 니케이 지수의 급락세 그리고 코스피의 흔들림 여러 가지로 좀 심란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 증시에는 총선이 큰 변수로 꼽혔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일본 지진이라던가 또 이 산이랑 동결 합의가 또 물 건너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대응할까요? 일단 종합주가지수 2000 지지력.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을 놓치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오늘 시간으로 여러분들 4월에서 6월 달까지 3개월장을 네.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저는 종합주가지수 2000, 삼성전자 127만 5천 원, 선물로는 오늘 장중에는 붕괴했다가 다시 되돌림을 주고 있지만 247.5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그게 저항이 되면 또 저는 판이 바뀌었다. 그럼 바닥은 한 6월 말 정도에 다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제시하는 생명선을 잘 보시고 네. 뭐 일본이 지진 사태가 나고 또 중국이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삼성전자, 포스코를 메이저급들이 어떻게 핸들링해서 잘 아까 얘기한 생명선을 유지해 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00 지지했어요. 그러면 2100 가고 2200 가는 장이냐 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버티고만 있을 뿐이다라고만 봅니다. 많이 봐봤자 뭐 한 2050? 그러면 시장은 내부적으로 그럼 삼성전자, 포스코만 유지시키면서 다른 것들은 차별화가 극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 듣기에는 이런 장이 진짜 시장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 상위 종목들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이건 수익 나도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잘 애매하게 한 3%에서 5% 수익 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5 내지 7 이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만 나오는 장이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종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정책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모멘텀주가 어느 순간에 뭐 20, 30%씩 막 급등하는데 그런 종목들 따라가면 오히려 꼭지에 물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장이 저는 지금 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주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해드렸죠. 매도해놓고 한 4월 말에서 5월 달까지 쉬어라. 그리고 오히려 좀 선수 감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 장은 뭐라 그럴까요? 이 고기 잡는 감각이라고 할 때 저인망이라고 그럴까요? 저인망이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게 큰 고기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히고 이미 큰 대회 아니면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네. 오히려 뭔가 이렇게 작은 물고기까지도 좀 훑는 감각일 때는 저인망을 가는데 문제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 잡히냐 안 잡히냐 결정되니까 마치 군집 현상이 순식간에 새떼들이 여기 왔다 갔다 물고기 떼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분산해놓고 뿌려보는 전략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새 장이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와 미리 생각하기 이런 감각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그냥 쉬십시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 투자 성향과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좀 전략이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요 저희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요, 22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뭐 IoT 컨퍼런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좀 요건 주목해야 된다는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내일 금통이죠. 네. 전 개인적으로 금리 동결할 것 같은데, 근데 뭘 보시냐면 동결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원달러가 치고 올라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150원을 놓고 잘 유지, 1100 한 30원, 50원에서 잘 유지돼야지. 만약에 지금 또 일본이 지금 지진 사태로 해갖고 이럴 때 또 일본 아베 정부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엔화가 강세가 약세로 터닝하면서 우리도 같이 약세로 가면 네. 그동안 그나마 현물 쪽에서 매수했던 에너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현물 매도에다 선물이 매도같이 나와버리면 네. 이러면 이건 또 변동성이 커져. 그러면 전에 한번 1950까지 한번 흔들렸죠. 네.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내일부터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관망하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 매매는 정책적으로 이제
이란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만한 것들을 미리 생각하는 어떠한 군집 편사에 관련된 종목을 분산하자. 요 두 가지 전략을 정하지 않는 한 개별 종목장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집 현상에서 저희가 분산시켜볼 만한 종목군 뭐 해서 좀 종목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럴 때 제가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몇 가지 이렇게 같이 붙여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만 갖고 시간 관계상 요 한번 흐름 한번 보시죠. 네. 3월 30일이 종합주가지수 단기 꼭지 찍었던 날입니다. 2009포인트. 그래서 4월 8일까지 1950까지 빠졌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종합주가 2000이 선물 247.85 그러면서 여기 6개 종목들만 빨리 보시죠. 삼성전자 130만 원, 현대차 155만 원, 하이닉스 28,600원, LG전자 62,000원, LG디스플레이 26,000원. 그런데 요거를 4월 11일로 딱 바꿔보겠습니다. 요때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1950 찍고 터닝하는 자리인데 삼성전자 126만 원. 그러니까 130만 원에서 125, 6만 원까지 빠졌었죠. 네. 현대차 146만 원, SK하이닉스 27,000원, 한 1,000원 정도 빠졌죠. LG전자도 올랐어요. 64,000원, LG디스플레이 27,000원. 그리고 나서 금요일 거를 보겠습니다. 금요일 보시죠. 종합주가지수는 다시 위에 있는데 삼성전자 130만 원. 거의 뭐 130에서 125, 130 이렇죠. 왔다 갔다. 네. 그러면서 130 유지하니까 이장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125만 원 방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125만 원과 130만 원의 딱 중간값인 127만 5천 원에서 잣대를 거놓고 이게 매수 잣대로 가는지 매도 잣대로 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체크해놓고 다른 밑에 있는 종목은 그나마 오늘 지진 뭐 반사에 현대차가 있지만 연소성 없을 것 같고 오히려 15만 원대 그제를 이용해서 오히려 매도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27,000원 여기에서 매력적으로 살 만한 것들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달 말이나 5월 초에 판단하시죠.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외한 그러니까 심지어는 코스피 200 종목을 제한 저기 코스피 500에서 1000대에 있는 종목들 갖고 모멘텀 게임 머니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셋대같이 움직이니까 그걸 여러분들 따라잡을 추적하시겠습니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 그럴 때는 그걸 못하. 그러니까 미리 어느 지역에 어떤 테마가 이쪽으로 움직일 거다. 그 자금을 미리 생각해서 길목 지키기로 분산 전략을 좀 감각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번 달은 그냥 흘러보내시죠.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네, 쉬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요건 좀 지켜보자 하는 유망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혹시라도 괜찮은 거 있을까요? 일단 대형주 기준으로는 제가 역발상 전략으로 포스코와 비슷하게 네. 포스코가 15만 5천 원, 17만 원대 집중했듯이 오히려 포스코는 지금 저는 매도를 권합니다. 그래프 모양은 좋은데 네. 그래프 보면 이게 살아있는 그래프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뭐 30만 원도 갑니다. 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20에 20이면 은 눌렀다 갈 수도 있는 확률적이 5대5로 분산되니까 네. 지금 가격에서는 갖고 계신 분은 전 매도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50%든 70%든 각자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하시고요. 네. 오히려 그거 갖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마치 작년도에 포스코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움직임과 비슷한 종목 딱 하나 삼성 SDS가 있습니다. 지금 15만 원에서 약간 지금 바닥치고 올라왔죠? 참 많이 내렸어요, 그간.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왜 뚱따지까지 갖고 왔냐? 요번에 새누리당이 패배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법으로 이제 중간지주라든지 은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물 건너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간지주를 풀어갖고 할 때는 삼성 SDS가 갖고 있는 대주 지분이 매각이거나 뭔가 약간 버리는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삼성전자를 분할 시나리오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이제 중간지주는 힘드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분할했을 때는 오히려 삼성 SDS에 갖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그 대주주 지분이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로 바뀌는 과정이 뭔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 그럼 지분가치 올려갖고 예를 들어 더 많은 삼성전자, 더 많은 삼성물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허허실실 전략으로 삼성 SDS를 사보시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포스코 24만 원을 지금 한 16만 원 좀 더 사지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지나면 가격이 거의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우량주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여겨볼 종목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2의 포스코처럼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저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전략을 짜주셨네요. 무국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이승도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양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발할 때 2000선 이탈한 채로 시작했던 코스피가 그래도 2000선은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네요. 0.52% 밀린 채로 2004포인트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693포인트까지 갔었는데요. 상승으로 돌아왔네요. 0.02% 강보합권 아직은 미미합니다. 695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그나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60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지수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만 장 마감까지 이어질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와 투신권에서 매도를 내놓으면서 기관 측에서는 800억 정도 매도 대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 우리 한 주간에 있을 변수들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일지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